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다수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자기들은 한 번도 동해라고 부른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필자가 일제강점기 때 전시동원 가요인 애국행진곡의 가사에서 동해가 표기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노의 내각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9월 11일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시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내각정보부는 1937년 9월에 거국일체의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서 전신동원가요의 현상 모집을 발표했는데, 신문사와 잡지사에 의한 가요의 현상 모집은 종종 있었지만 정보부에서의 가요 모집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상 모집은 애국행진곡을 주제로 하여 가사와 작곡 두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사에는 일본 본토를 시작으로 조선, 대만, 만주 각지에서 약 5만 7천 편이 응모하였고, 그중 일본 도토리현 사카이주에 거주하는 인쇄업자 모리카와 유키오의 작품이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등 당선작에 대한 작곡에는 약 1만 400편이 응모하여 전 해군 군악대장 세키쿠치 도키치 곡이 선정되었습니다. 애국행진곡의 보급. 애국행진곡의 당선작은 같은 해 12월 26일 히비야 공예당에서 발표 연주를 통해 공개되었고, 일본 방송협회는 이 노래를 국민가요의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 음반사에서 관현악, 치주악, 혼성합창, 남녀합창, 이중창, 남녀독창, 하모니카 합창, 아동합창, 아동독창 등 다양한 형태로 발매하였으며, 정보국은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애국행진곡의 보급 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특히 군가로 지정하여 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한편 애국행진곡은 우리나라에서 음악회뿐이 아니라 강연회나 행사에서 국민의례의 일부로도 빈번하게 불렀고, 박시춘 기타 작곡집에도 선전 보급을 위해서 게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일본 애국행진곡의 추궁기판입니다. 애국행진곡의 동해가사 발견 및 다툼. 필자가 2012년 5월 초순 선친이 남긴 일제강점기 때의 충국기판 애국행진곡 태평양 행진곡과 작곡집을 정리하다가 박시춘 기타 작곡집에 실린 애국행진곡이라는 전시가요에서 동해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의 작곡집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병과 전시동원체제가 본격화하던 1939년 소화 14년에 박시춘 1914년부터 1996년까지 사셨습니다. 의 대표곡을 모아 발간된 책으로 내각정보부의 선정이라고 적혀있는 애국행진곡의 그 첫 번째 곡으로 실려 있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애수의 소야곡이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노래 가사는 3절로 되어 있으나 동해 가사가 들어있는 1절을 소개하면, 보라 동해의 하늘은 밝아지고, 바로 지금 여기 동해가 나옵니다. 우길이 떠오르는 해가 드높게 빛나면 천지의 전기가 솟아올라 희망이 춤추는 대국토, 오 맑고 청량한 아침 구름 속에 우뚝 솟은 후지산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근구 물격은 외국의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일본은 외국의 침략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상태를
우리 일본의 자랑이여라. 이와 같이 이 곡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내각정보부 선정 장엄하게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작사자와 작곡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곡집이 그 당시에 발표한 박시춘 기타 작곡집입니다. 제가 이 기타 작곡집을 가지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애국 행진곡의 동해 가사에 대한 다툼. 필자는 먼저 외교통상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때 태평양을 동해로 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문길 명예교수 일본 역사 전공 교수에게 알렸고 김 교수로부터 당시 조선인 증용자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 부르도록 강요됐던 애국행진곡의 동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이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지 않고 동해라고 불렀음을 방증한다는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한편 이 사로를 언론에 알려 2012년 5월 23일자 부산일보는 일제가 목적껏 불렀던 전시동원가요의 동해라는 제목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진구 협의회장을 지낸 수필가 박규용 씨가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애국행진곡에서의 동해는 일본의 동쪽 바다라는 뜻의 보통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고유 바다의 명칭 동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전시동원가요인 태평양 행진곡에는 일본의 동쪽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태평양은 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태평양 행진곡이 별도로 따로 레코드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시 현재의 동해에 대해 일본 정부 역시 일본해라는 명칭 대신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고 김문길 명예교수의 평가도 덧붙여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이 가사를 보고 같은 날 문화일보, 연합뉴스, 세계일보 또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독재들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동원가요의 동해 명칭이 명기되어 있는 제목으로 자유토론방에서 토론까지 하면서 지난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동해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국제수로기구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찾아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발견하여 후에는 꼭 동해를 수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격려까지 인터넷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할 때 필자에게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부산에서 활동하는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가 이번에는 필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음 날인 2012년 5월 24일 인터넷 뉴스에 고침 일제가 불렀던 전신동원가요에 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부산여보에 났던 신문의 자료입니다. 이건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독자들이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신문에 실은 기사입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일제가 전시동원가요에 표기된 동해가 우리나라의 동해를 지칭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곡은 박시춘 기타 작곡집에 실려 있으나 박시춘의 작곡이 아니라 일본 전 해군 군악대장이었던 세키구치 도키치로 확인됐다. 노랫말 중 보라 동해의 하늘이 밝아와 우길이 떠오르는 해 일본 제국지를 상징이 높게 빛나면 구절에서 동해가 표기된 것이 나온다. 이것은 연합뉴스 기자가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의 모 대학 김모 교수는 다른 전시동원가요에는 동해의 동쪽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여기 동해는 우리가 부르는 고유명사 동해로 지칭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양대 일본 언어학과 윤상인 교수는 일본 열도에서 볼 때 그들이 말하는 일본해, 우리의 동해는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지는 곳이라며, 따라서 이 기사에서 나오는 동해는 동해로 지칭했을 리가 없는 것이어서 이 가사에 나오는 동해는 태평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정반대의 의견을 한양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그 다음날 연합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제전시동원가에 표기된 동해는 태평양 지칭. 윤 교수는 일본 제국주의 내각정보부가 전쟁동원을 할 때 기획한 프로파간다에 한국인들의 영토인식을 존중한 가사를 반영해 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는 윤상현 교수의 주장을 우리나라의 동해가 아닌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필자는 그 후 애국행정구 가사의 동해가 태평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위키피디아, 프리백과사전 등 여러 관계서적과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하여 일반 내각정보부 편집 소화 12년에 발간된 주보 제56보를 확보하여 애국행정국 가사 모집의 1등 당선자는 일본 도토리현 사카이초에 거주하는 인쇄업자 모리카와 유교라는 사실과 일본 작사자 연구자로부터 작사자가 당시 23세라는 것 등과 특히 위키피디아 프리백과사전 애국행정국 제2편 작사 심사평에서 보라 동해의 하늘 밝을 줄아는 가사와 팔경이라는 온 세계를 말합니다. 팔경을 하나로라는 슬로건에 있어 국민 총동원에 높은 의미를 두어 이 가사를 뽑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국행정국의 작사자 모리카 유교가 거주했던 일본 도토리현 사카이초는 일본의 태평양이 아닌 우리나라 동해, 일본에서 말하는 일본에 접해있는 바닷가 어촌으로 우리나라 울산과 같은 위도에 있으며 우리들에게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사카이 미나토 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작사자가 태평양 쪽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울산과 같이 마주보고 있는 이게 사카이 미나토 항, 도토리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카이 미나토 항과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울산과 꼭 마주보고 있는 도토리현이 보입니다. 사카이 미나토 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9년 6월에 DBS 크루즈 해리의 이스턴 드림호가 우리나라 동해항에서 출항을 시작하여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출항하여 일요일 오전 9시에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로 운항을 하는데 동해항에서 사카이 미나토 항까지는 약 386km로서 약 15시간이 소요되고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사카이 미나토 항에 도착합니다. 지금 이 크루즈호의 관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항에서 배로 11시간쯤 조금 넘게 가면 사카이 미나토 항에 도착하기 전인 오전 5시 15분경 7월 기준입니다. 선상에서 동해바다에서 장엄하게 솟구치는 아침해를 보게 되는데 이 경이로운 아침 모습을 보고 감탄한 관광객들의 여러 글들과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어 도토리현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해서 최근에는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작사자는 이 도토리현에서 뜨는 해를 보고 작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에 천문학 전공 교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모 일간지에 우주 이야기를 싣고 있는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천문학 전공 안흥배 교수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고 2012년 6월 18일 안흥배 교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을 건네받았습니다.
전시 동원가요에 표기된 동해, 부산대학교 교수 천문학 안홍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나타내는 방향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관측자들 기준으로 해가 뜨는 방향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이다. 이 때문에 나에게 동쪽인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는 서쪽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일제 때 널리 불렸던 전시동원가요에 표기된 동해란 명칭을 두고 일본 사람에게 해가 뜨는 방향은 태평양 방향인데 어떻게 전시동원가요에 보라 동해의 하늘이 밝아와 떠오르는 태양이 높게 빛나면에 있는 동해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 일부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은 해안가 지방이고 일본의 동쪽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태평양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쪽 해안에 사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경우 해가 육지에서 떠오른다. 그러나 서쪽 해안에 살아도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일본에는 몇 군데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도토리현 지역이다. 그 이유는 도토리현의 해안선이 거의 동서로 뻗어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는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토리현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어서 최근에는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도토리현에서 보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일본 주변 지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 바다가 요즘 일본 사람들이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동해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전시동호가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 가사에 표현된 동해가 우리 동해가 분명한 이유는 이 가사의 작사자가 바로 도토리현에 살고 있는 인쇄업을 하던 모리카와 유키오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리카와 유키오 씨는 그가 매일 보던 일출 광경을 묘사하여 곡을 작사하였고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해가 동해에서 떠오른 것을 보고 작사한 것이라 가요의 가사 첫머리에 동해가 들어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본에서 뜨는 해는 태평양에서 뜨기 때문에 전시동원가에 있는 동해는 태평양을 잘못 쓴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지한 주장일 뿐이다. 안홍배 교수의 말씀입니다. 도토리에서 동해에서 해 뜨는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편 필자의 집에서 애국행진곡과 태평양행진곡을 추궁기로 들으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정성을 기울였고 일본에 직접 다녀온 김문길 교수로부터도 같은 해 6월 19일 다음과 같은 글과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동해에서 해 뜨는 도토리현, 현지 일본인에게 직접 확인. 지금 논란의 열쇠는 애국행진곡을 작사한 모리카와 유키오가 살았던 거주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유키오는 도토리현 사카이주에 살았고 작사를 할 때 해 뜨는 곳을 동해로 찬양한 것이다. 해 뜨는 곳 동해는 우리가 번호하는 동해, 해 뜨는 곳 동해와 같다는 것이다. 이 확인을 지금 도토리현 지방에 사는 사람들부터 직접 확인하였다. 6월 7일자 확인자 전 체육교사 김선생 또한 지금도 해맞이는 우리가 보는 동해의 해맞이를 간다고 한다. 쉽게 말하는 도토리현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독도 쪽에 있는 동해바다 쪽으로 해맞이를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자가 부탁하여 필자의 집을 방문하여 박시춘 기타 작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애국행진곡을 직접 관찰하고 애국행진곡과 태평양행진곡을 들으면서 역시 진실을 밝히는 데 애를 쓰던 한국해양대학교 재홍배 국제통상학과 교수로부터도 2012년 6월 22일 다음과 같은 글을 건네받았습니다. 한국해양대 최홍배 교수입니다. 부산대 교수님 성함이 공교롭게도 저 이름과 같네요. 이글 정도의 논리라면
가요에 나오는 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생각을 덧붙인다면 1937년 10월에 발표된 일본의 전시 동원 가요인 애국행진곡 작사에 동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의 한반도의 동쪽인 동해인가 아니면 일본의 동쪽인 태평양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다. 왜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존재하고 있는 동해바다를 일본이 일본해이라고 단독 포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05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한 이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12년 4월 11일 한국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 일본 국회의 의원 60여 명이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5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본은 지금 동해바다 세계 지도의 동해바다 명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문부성의 지시로 초등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012년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와 방위성의 방위백서에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외교, 국방 및 교육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해 명칭 표기를 두고 국제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시공원가요 애국행진곡의 작사 속에 동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은 적어도 1937년까지는 한국의 동해에 일본이라는 명칭이 단독으로 표기되지 않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가 존재하고 있는 해양수역에 한국의 도롱이라는 명칭을 국제사회에 논리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수로기구가 발행하는 공식 문헌에 한국의 동해가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대학 교수님들의 글과 자료를 가지고 필자는 고침 기사를 실은 부산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를 부산시청에서 만났습니다. 이종민 기자는 그 기사를 보고 2012년 7월 21일 연합뉴스 인터넷판에 일제 전시 동원 표기 동해 해석 논란 이란 제목으로 교수들의 위 글들과 역시 반론으로 주장하는 윤상현 교수의 글을 다음과 같이 실었습니다. 지금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방이 일본의 도토리현입니다. 그 앞에 보면 동해가 보이고 그 앞에 독도와 울릉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부산도 보이고 울산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일제 전시동원 가요 표기 동해 해석 논란, 작사자 주거지 가만, 우리 해역 동해 가사 문맥상 태평양, 이종민 기자, 일제가 군인들의 사길이나 국민들의 국가의식 행사 때 제청한 전시동원 가요인 애국행진곡에 표기된 동해를 놓고 해석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부산대 안홍배 교수는 애국행진곡의 작사자가 일본 서쪽의 도토리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사에 나오는 동해는 우리 해역의 동해가 분명하다고 21일 밝혔다. 천문학이 전공인 안 교수는 일본에서는 서쪽 해안에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도토리현이라며 작사자가 매일 봤던 일출광경의 해는 당연히 우리 해역 동해에서 솟는 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본 위키피디어 동해 등에 따르면 일제는 1937년 전시의 국민 동원을 깨하고자 내각정보부를 통해 국민가 가사를 공모했고 이를 통해 애국행진곡 전시동원의 노랫말을 선정한 것으로 나온다. 작곡자는
전 해군 군악대장이었던 세키쿠치 도끼치 작사가로 선정된 사람은 도토리엔에서 인쇄업을 하는 모리카와 유키오로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사는 보라, 동해의 하늘이 밝아와 우길이 높게 빛나면 이 나오는 노래 첫 구절이다. 안 교수는 작사자의 거주지를 볼 때 그가 해를 본 곳은 우리의 해역의 동해가 틀림없다며 일각에서 가사에 나오는 동해를 태평양으로 보는 시각은 팩트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다만 고유명사로서 동해를 지칭했는지 보통 명사로서 해가 뜨는 동쪽의 동해로 지칭했는지는 당시 일본말의 습성, 어법 등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본의 동해대학, 동해를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가사의 동해를 고유명사로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도 논란의 열쇠는 작사자가 살았던 거주지가 어디냐는 것이며 지금의 도토리안 지방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동해를 독도 쪽에 해맞이를 가는데 당시 작사자가 본 해는 우리가 보는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최홍배 교수는 동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1937년까지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내놓았다. 이에 반해 애초부터 태평양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한양대학교 일본 언어 문화학과 윤상인 교수는 이들이 주장에 대해 가사에 나오는 동해라는 디테일에 과잉 집착하다 보니 이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1절 가사 전체를 보면 가사 속의 동해가 우리 동해의 동해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라, 동해 하늘이 밝고 아침에 드높게 빈다면 천지의 전기는 발랄 희망이 춤추는 대국토. 청량한 아침 구름 속에 우뚝 솟은 후지산 모습이야말로 궁금무결을 국민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는 고결한 우리 일본의 긍지여라. 윤 교수는 노래만에는 동해뿐만 아니라 후지산도 나온다며 안 교수 등의 주장대로라면 작사자가 동해도 보고 후지산도 봐야 하지만 도토리엔에서는 일본 열도 동쪽에 위치한 후지산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동해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해 뜨는 동해바다, 즉 보통명사로 사용한 동해를 우리가 사용하는 고유명사로 해석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앞서 지난 5월 일본 열도에서 볼 때 그들이 말하는 일본에는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해가 지는 곳이라며 따라서 이 가사의 동해를 동해라고 지칭했을 리 없을 것이라면서 이 가사에 나오는 동해는 해 뜨는 동쪽 태평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도 언급한 같이 윤상인 교수는 필자가 2012년 5월 23일 애국행진곡의 가사에 동해 명칭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일본 열도에서 볼 때 그들이 말하는 일본에는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해가 지는 곳이다. 따라서 이 가사에서 동해로 지칭했을 리 없는 것이어서 이 가사에 나오는 동해는 해 뜨는 동쪽 태평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고침 기사까지 나오게 하고서는 같은 해 7월 21일 안홍배 교수님 등이 위에서와 같이 작사자가 살던 도토리엔이 우리 동해에서 뜨는 해가 뜬다. 그래서 우리 동해가 맞다는 사실을 재발론으로 제기하자 이번에는 말을 바꿔 노래말에는 동해뿐만 아니라 후지산도 나온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증거를 하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필자는 애국행진의 동해라는 실제적 진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강했는데 지금 이 책이 보이는 이 책이 오무라 고이치라는 책이 지은 일본의 군가인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애국행진곡의 대가인 오무라 고이치 철저검정 일본의 군가 전쟁시대의 음악이라는 저서에서 애국행진곡은 국민총동원 운동의 일환으로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내각정보부에서 현상 모집을 했는데 국민이 영원히 애찬해야 하는 국민가요로서 가사 규정에 아름답고 명확하고 용기 있는 행진곡으로 참모습을 노래하여 제국의 영원한 생명과 이상을 상징하고 국민 정신에 맞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응모자인 모리카와 유키오의 가사가 이에 제일 부합하여 1등에 당선되어 국민이 애청하게 되었고 당시 히트곡으로 100만 장이 팔려나가 거금을 벌였다고 이 책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우치의 말대로 일본의 참모습인 풍경, 자연, 그들을 보고 느끼고 지은 가사라는 것을 볼 때 작사자가 자기가 사는 사카이 초의 아침 해가 독도 가까이 동에서 뜨는 광경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아주 먼 태평양을 상상하여 동해로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지은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사 규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헌 및 지도 등에 의한 논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헌상의 동해의 명칭이 처음 발견된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시조 동명한 기사로서 이 시기에는 BC 59년에 해당합니다. 이후 한국의 많은 문헌에 동해 지명이 등장하며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는 물론 20세기 시인들의 시에서도 동해는 칭송되고 있습니다. 썰물이 아침을 싣고 수평선 밖으로 나가더니 밀물이 저녁을 안 하다 이 언덕에 풀어놓으니 동해는 세월을 씹으며 빈둥거리고 누웠다. 온갖 어종이랑 산호랑은 삼키고서 해와 달만은 언제나 뱉어버리고 동해는 영원히 여기 늙지 않고 누웠다. 이은상 시의 동해송입니다. 이은상 시인의 동해송입니다. 현존하는 17세기, 20세기 초에 한국에서 제시된 조선시대의 고지도들은 검토한 결과 모두 동해로 표기되었습니다. 그중 조선 전도 속의 동해 지명이라든지 도별 지도송의 라든지 수많은 지도가 동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지도라든지 또 많은 수많은 지도들에서도 울산 앞바다를 경주 앞바다를 전부 다 우리 동해로 우리나라 지도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해 바다가 보이는 이 여지도 중 아곡전도, 여지도 중 조선 일본 유구지도, 여지도 중 천하지도, 여지도 중 경상남도 지도, 영남지도 중 우체국지도, 영남지도 중 울산지도, 광여도 중 울산부지도, 지방지도 중 울산 목장지도 전부 다 우리 동해바다를 동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논거에 의한 애국행진곡의 해석. 애국행진곡의 작사자 모리카와 유키오가 살았던 곳이 도토리현 사카이초입니다. 도토리현 지도를 보면 사카이초는 태평양이 아닌 우리 동해에 접혀있는 어촌으로 우리나라 울산과 같은 지도에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길 교수는 증거 17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동해 쪽에 쪽으로 동해바다 쪽으로 나가고 부모들도 해맞이를 독도 쪽을 당연히 동해로 부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사자도 그대로 따라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국행진곡을 작사한 1937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태평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오히려 중국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가 작사자의 동해를 그대로 인정하여 국민들에게 부르게 한 것은 그다지 일본해를 동해로도 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럼 일본 지도는 어떠냐? 아까 말대로 일본을 지도를 살펴보면 태평양을 1802년에 제작된 하이일람도에 보면 대동양으로 1810년에 제작된 신방국 정도에는 1852년에
1870년의 지구 만국 방도에는 대일본해로, 제가 일본 도서관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일본 도서관,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1902년 명치 35년에 발간 지도에는 태평해 또는 태평양으로, 1927년 명치 서원에서 발행한 일본 역사 지도, 1949년 요미우리 신문사가 발행한 최신 정밀 지도에는 태평양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고지도를 보면 동경 센다이 지방의 바다를 동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에도 동해촌, 동해 북부선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제강점기가 아닐 뿐더러 작사자가 일부 바다 동쪽을 연상하여 고지도의 바다 명칭을 새삼 들추어 가면서까지 작사하리 만마합니다. 센다이 지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진이 이번에 났지요. 일본에. 그 지진이 났던 그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일본에서 고지도에 보면 약간 동해라는 명칭이 잠깐 나옵니다. 그건 일부분이 보입니다. 일본 지도에서 19세기 말에는 20세기에 동진아해를, 중국에 가까운 동진아해를 동해라고 잠깐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동해와 무관합니다. 일본 지도에서 태평양을 동해 단독으로 명칭으로 표기한 적이 있고, 대동양, 일본의 태평해, 태평양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렸듯이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히 우리 동해를 동해라고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연구회가 주최한 2002년 8차 국제세미나에서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교수는 동해 인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일본의 아까 일본에서 태평양을 전부 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은 일본에서는 우리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사실이 없는데 1948년에 우리나라에 동해 대장경을 보내주었더니 일본은 이러한 사실이 감사하여 동해의 물을 다 퍼내고 남산의 대만을 다 끊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감사의 말씀을 다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천만 번 감축하는 바입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일본인들도 동해가 우리나라 바다임을 인정하면서 그 당시에 물을 다 퍼내도 감사의 정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의 논거에 의한 애국행정국의 해석과 여러 가지 해석을 볼 때 이것은 우리의 동해가 틀림없는 사실이며, 특히 일본 지리학자 아지 교수의 또 논문이 또 있습니다. 일본 지리학자 아지 교수는 그의 논문 세계와 일본의 혁명, 일본의 생성, 수용, 정착 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일본 사회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이 주도해서 20세기 초까지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애국행정국의 동해가 우리의 동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아닌 동해의 이유. 애국행정국의 동해가 태평양이 아닌 우리의 동해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작사자인 모로카와 유키오가 도토리현 사카이초의 아침해가 독도 갖고 온 동해에서 뜨는 그대로를 묘사한 것으로 가사에 분명히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사 당선 심사평에서 작사 중에 보라 동해의 하늘이 밝아지고라는 가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애국행정국의 대가인 오무라 고이치는 애국행정국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내각정보부에서 현상 모집을 했는데, 국민이 영원히 애창해야 하는 국민가요로서 가사 규정에 참모습을 노래해야 하는데 응모자인 모리카와 유키오의 가사가 이에 제일 부합하여 1등에 당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고우치의 말대로 일본의 참모습인 풍경, 자연 그대로를 보고 지은 가사란 것을 볼 때 작사자가 자기가 사는 사카이초의 해 뜨는 간격을 두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태평양을 상상하여 동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면서 지은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사 규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 1937년 9월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으로 1937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에 7월에 중국을 침략하여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애국행정곡을 주제로 하여 작사와 작곡 두 부분에서 현상 모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사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광활한 바다인 동해에서 해가 직접 뜨는 아침 모습을 두고 태평양 전쟁과 상관이 없는데도 태평양을 상상하여 동해로 작사할 리 마무합니다. 애국행정곡의 가설을 현상 모집했을 때는 위에서와 같이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에서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대만, 만주 등 등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려고 한 것인데, 이는 가사의 사해의 인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봐도 일본 한나라, 일본 본토의 개념이 아닌 대일본의 거국 일치의 결속을 다지자는 내용의 동의를 표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사 공모에 우리나라, 대만, 만주 등 각지에서 5만 7천여 편이 응모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국행진곡의 가설을 공모한 2년 뒤인 1939년에 또다시 공모를 통해 태평양 행진곡이라는 전시 가요를 내놓은 사실은 일본은 당시 우리 동해를 일본해 또는 동해로 일본의 동쪽바다는 동해가 아닌 태평양으로 불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이라는 명칭이 어여시 존재하는데 애국행진곡 작사자가 굳이 동해라고 표기할 리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문헌 및 지도 등에 한 논거와 일본 지도 및 문헌 등의 논거를 통해 애국행진곡의 동해가 우리나라의 동해라는 사실을 도출하였습니다. 4. 일본 지리학자 아지 교수는 그의 논문 세계와 일본의 해혁명, 일본해의 생성, 수용, 정책 과정에서 일본 사회에서 동해라는 명칭이 지도에서 20세기 초까지는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를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국행진곡은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대일본의 거국 일치를 위하여 현상 모집한 전시가요로 작사자 모리카와 유키오가 자기가 사는 도토리현 사카이초의 동해바다에서 매일 직접 뜨는 아침해를 보고 지은 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국행진곡의 동해는 보통 명사의 동해, 태평양이 아닌 고유명사의 동해, 우리의 동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동해 명칭기를 포기를 두고 국제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시동원가요 애국행진곡의 가사에 동해라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동해를 일본해 또는 동해라고 불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료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해라는 명칭을 국제사회에 논리적으로 홍보하고 2017년 열린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에서 동해를 안건으로 상징할 때 애국행진곡의 동해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차후 세계 지도 및 공식 문서에 동해가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 이전에 그 앞에 2015년도에 제가 썼기 때문에 여기 요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 이후로 2016년 7월 11일에 조선법은 조선일보의 인터넷 뉴스를 말합니다. 요약 보도, 일전 전시동원가요 애국행진곡의 가사의 동해는 우리의 동해일까 태평양일까? 이 기사를 2017년 앞두고 2016년 7일 1일자에 조선일보에 저희 논문을 요약해서 데스티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료와 또 이 보도 자료를 외무부에 제출해서 외무부는 2018년 4월, 작년 4월에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머문득 가는 세월이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작품으로 선정되어 이
동해에 관한 논문을 제가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책이 단숨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S24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지고 부산광역시 도서관,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부경대학교 도서관, 경성대학교 도서관, 이 외에도 각 유명 도서관에 지금 이 도서가 비치되어서 우리 일본 애국행정국의 동해에 관한 연구가 여러 독자들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부산 광역시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저희 아까 일본 애국행정 부록을 본 일본에 사시는 제일동포 교수가 일본 백과사전에 저희 글이 우리 한국적 주장으로 실려 있다고 이것을 일본 백과사전을 복사해서 보내온 기사 내용입니다. 좀 희미해서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것을 일본 교수가 제일동포 교수가 보내온 글입니다. 그리고 2018년 얼마 안 됩니다. 5월 29일 날 제가 동해에 새로운 사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사료의 내용을 보면 죽도 또는 울릉도라는 책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명치 40년 3월 말에 독도를 죽도로 칭하고 신영토 계획으로 30여 명이 죽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원 중 오키하라 핵균 역사교사는 조사 결과물을 내서 시네마현에 내고 1907년 5월에 조사 내용을 죽도 또는 울릉도라는 책자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자의 제1장 지리의 위치와 지세를 살펴보면 울릉도는 한국 강원도의 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북위 37도 29분, 동경 130도 53분에 위치하고 강원도의 연안거리 약 80리, 서북 140리에 있다. 지세로는 본도는 강원도의 금강산 한 지맥 동해에 들어있고 분명히 지금 동해가 나옵니다. 이건 일본 역사 교사가 저거는 한 번도 쓴 사실이 없다는데 동해 논문도 그렇고 동해라는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해에 들어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봉우리와 골이 이어져 있다. 산세는 험하여 평지는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는 나리산이 해발 40층이나 된다. 전도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근전에 와서 벌목을 하여 암벽이 노출된 곳도 있다. 골마다 중앙에는 고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사방으로 흐른다. 이런 물들이 큰 예천을 이루고 제방시설이 없어 폭우에 홍수가 범람하여 피해를 이룬다. 연안의 절벽들은 험한 파도에 암벽이 깎여 곳곳마다 암벽의 조각을 이룬다. 섬 동북 삼바이 조각도 한 예이다. 분명히 이 새로운 죽도 또는 일본의 역사 교사가 지은 이 책에서 동해가 나옵니다. 요것이 또 조선법의 또 대서특필로 이번 5월 29일자 조선법에 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아까 죽도 또는 일본 울릉도라는 기사에서 조선법은 2018년 5월 29일자에 동해의 새로 사료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과 필자는 우리의 동해 맹측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라는 상대국이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도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글을 담아 대서특별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일본은 지금 일본어로 쓰고 있고 우리는 동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동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우리가 동해로 하자하면 쉽사리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래서 동해와 일본어를 병기하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강구해 보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자 위 새로운 사료 발견으로 일본 애국행정국의 동해는 더욱더 우리 동해로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동해의 표기는 당시 일본 사람들도 동해라 불렀고
일부 정부도 동일한 명칭을 인정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7년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 동해바다 명칭을 2020년까지 모나코에서 개최된 2017년 수로기구에서 2020년까지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와 조선법에 난 자료를 외무부에 제출했고, 외무부에도 이 기준한 자료를 2020년까지 합의된 상황에서 꼭 증거 자료로 삼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까지 제 논문을 마치겠습니다.